명절 선물인 고기, 과일도 법인카드, 제사상에 올릴 것들도 법인카드, 하물며 집에 필요한 자잘한 배터리, 간식 등도 다 법인카드. 경기도청의 법인카드는 국민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국민이 혈세인 세금이 아닙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재명 전 지사의 비호나 묵인 없이 가능한 일들입니까?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서 재판 공소장을 보니까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만 259번 과일을 사주셨는데 2,791만 원 어치 드셨어요. 과일이 평균 가격을 보니까요. 1kg에 10,000원 정도 하던데요. 이 기준이라면은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일을 집에서 이렇게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혼자 드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대답할까요? 예. 네.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지시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근거 자료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엉터리 조작 기소다. 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반박까지 들어봤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개혁신당의 또 다른 인물 천하람 위원장이 출연했는데 본인들이 좀 내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다는 거예요. 미국 대선 후보들도 유머 코드 넣어서 상대방 공격을 되받쳤었다. 이른바 집에 코끼리 키우냐라는 발언은 좀 준비된 발언이었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적절한 비유법을 활용하고 상황을 규정하는 이른바 디파인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정치인으로서는 정무감각 다음에 네이밍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황을 규정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준석 후보가 그런 점에서 탁월합니다. 어저께 논란이 됐던 우리가 일본에서 다뤘던 그 젓가락 발언 외에 저 코끼리 발언은 아주 이준석 후보의 존재감을 아주 명쾌하게 드러내준 굉장히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저기다 묻힌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은 표현할 때 우리가 면적을 얘기할 때는 이게 축구장 크기의 몇 배다 아니면 이게 여의도 면적의 몇 배다 이렇게 표현해야 귀에 쏙 들어오는 것처럼 이준석 후보가 과일을 무슨 2천, 3천만 원씩 가깝다 이러면 사람들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집에 코끼리 키우냐니까 그 어마어마한 물량이 우리가 딱 감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본질을 피해갑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2,700원씩 샀고 그다음에 그 많은 그것을 집에서 소화했고가 핵심인데 난 지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상 어찌 보면은 사안은 시인한 건 같아요. 우리가 그만큼 먹은 건 맞는데 그건 내가 지시하지 않았으니 내가 위법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도 보면 이준석 후보에게 이제 말 빠져나가지 말고 대답에 적절히 하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도 빠져나가는 기술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여기 그러니까 엉터리 조작 기소를 한다는데 최종 평론가의 지적은 아니 뭐 과일이 뭐 2,270 얼마짜리인가요? 뭐 2.8톤은 뭐 샀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 뭐 내가 관련된 일이 아니라는 취지니까 사실상 시인했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시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뭐 이야기했다라고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예.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 확정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검찰의 주장인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재판을 통해서 확정이 된 것이 지금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 뭐 유머 코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이준석 후보 특유의 조롱정치, 시비정치가 다시 한번 발동 걸린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듭니다. 사실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는 그 유용이 있었는지 여부도 재판을 통해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만약에 유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이 사실을 묵인했던지 아니면 뭐 승인을 했다든지 이런 사실까지도 인정이 돼야만 하는 것인데 지금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음에도 공소장 내용만 가지고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엔 좀 식상한 공격이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 내용 자체가 뭐 이번에 처음 나온 의혹도 아니고요. 이미 검찰이 수사를 거쳐 공소 제기를 한 의혹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또다시 이재명 후보의 흠집을 잡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방송 토론에서 허비했다라는 점은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께서 법조인이시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라도 국민들이 진실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이 열리냐 마냐 이건 아직 논란거리인데 네. 그럼 또 이후에 진행된 다음에 어쨌든 재판에 넘겨졌으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그 이후에 재판이 이루어져야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지금 공소가 제기됐고 재판에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라고 한다면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고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후에라도 재판이 속개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충분히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말고도 또 다른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있죠. 바로 대북 송금 의혹. 이 재판 문제 혹은 만약에 집권하게 된다면 대통령의 위신 문제까지 거론됐는데 그 화면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김문수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쌍방울의 대북 송금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은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신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이런 약점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내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건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고 실제로 그들이 저를 위해서 송금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얘기고 저는 이 진상이 곧 규명될 거라고 봐요. 이준석 후보의 공격 포인트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북 송금 관련 뭐 아무 근거 없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거 미국 제재 대상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 결국 그런 약한 고리를 빌미로 한미 간의 협상이 좀 어려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유미찬 부위원장님, 이준석 후보가 하는 것 같아요. 저거는 이제 사실 그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의 통상 문제든 관세 문제 이런 걸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사실은 이제 신뢰관계가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도 예. 상당히 외교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될 수 있다. 그 이제 이유로 든 것이 사실 이제 대북 송금 부분입니다. 이 대북 송금 돈을 줬다는 부분은 이제 대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임의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목줄 잡힌 뭐 이런 신세가 됐다는 거죠. 저 부분은 상당히 외교적으로 저희 리스크로 작용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사법적 리스크는 이제 부가적인 부수적인 문제 제기로 보여져요. 본인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 몰랐다 이렇게 말씀 주시지만 어쨌든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경우에는 대북 사업, 그러니까 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이 대북 사업을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 추진 과정에 뭐 송금 부분과 관련돼서도 북한으로 들어가는 평화회담을 위해서 들어가는 그 부분과 관련된 대가가 300만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과연 몰랐겠거냐라는 경험칙상의 문제 제기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전화하는 것들을 봤다는 또 진술들도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저 부분은 만약에 검찰이 증거가 없으면 기소 자체를 못했겠죠. 또 하나 아까 법인카드 문제도 그래요. 이 부분도 김혜경 여사에 관련된 공직선거법 과정에서 판사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 카드가 경기도에서 일괄 결제가 됐다. 과일대금 등이. 그러면 판사도 인정한 부분이잖아요. 1심. 잠시만요. 그 얘기는 이제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어떻게 10만 원 갖고 이제 기소를 하냐. 그 본질에 그동안 뭐 검찰이 공소장에서 제기했던 어떤 과일값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가 이미 인정한 상태다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기소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판결문을 보고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작이다라고 이재명 후보께서 그냥 만연히 말씀하시고 넘어갈 사안은 아닌 거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보면 과일을 사면서 직원 간담회, 뭐 직원 격려용 이렇게 했는데 알겠습니다. 아니, 도지사가 간담회를 안 갔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알 수 있는 상황과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은 경험칙상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안철수 의원이 어젯밤 TV 토론회에서 핵심 단어 모르겠어요. 뭐 이준석 후보가 뽑았다는 핵심 단어 2개를 뽑았어요. 젓가락과 코끼리. 젓가락질하는 코끼리보다 이재명 후보의 절대 권력이 더 큰 문제다. 뭐 이 자체가 품격이 떨어진다는 뭐 속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절대 권력이 큰 문제다. 김준욱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의원께서 이준석 후보하고 이렇게 그 부둥켜 안으시고 해가지고 굉장히 친하신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우회적으로 공격도 하실 줄 아네요. 이준석 후보의 저 젓가락질하는 코끼리보다 뭐 이재명 후보의 절대 권력이 더 큰 문제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발언도 다 용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이 계시다면 이것은 정말 큰 착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다 국민의힘과 이 모든 뭐 개혁신당, 뭐 민주당은 저희 포함해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예.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 지금 국민들에게 접근해 가는가. 지금 국민은 제쳐져 있고 자기들끼리만 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이다. 예. 지금 그 안철수 의원께서 하고자 하는 비판이 예. 무슨 비판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비판을 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절대 권력이 큰 문제라니까 뭐 감 잡으신 분도 있고 안 잡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이재명 후보는 어제 마지막 TV 토론에서 주로 공격 대상을 김문수 후보로 잡은 듯 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 첫 번째 서두에 지금 제일 시대에 중요한 건 내란 종식이라고 했는데요. 김문수 후보를 이렇게 겨눴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파면, 구속에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파면이 돼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아예 그 직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떻든 간에 일단 파면이 됐습니다. 제가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로 나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내란이 아닐 수가 있냐? 전시사변 그거 아니었잖아요. 절차 안 지켰잖아요. 국무회의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국회를 침탈했고 국민기본권을 이유 없이 제한했잖아요. 이게 내란이 아니면 대체 어떤 게 내란입니까? 내란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재판은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니까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지.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고 다른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막 섞어서 정말 심각한 언어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언어 폭력들이 그럼 많았나 봐요, 장 변호사님. 이건 뭐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김문수 후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내란 혐의는 현재 재판 중이니까 확정될 때까지는 아직 특정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들리기는 합니다. 예. 뭐 일단 법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닐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격은 왜 그렇게 해오는 것입니까? 그거야말로 언어폭력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확정된 재판이 사실 뭐 주장되는 여러 사법 리스크에 비해서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재판이 없음에도 관련된 혐의들에 대해서 토론 때마다 또는 토론이 아니어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법 리스크다라고 하면서 공격해 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의 저 대답은 전 논리 모순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국민의힘이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함으로써 이제 관계가 절연되었다, 뭐 손절되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사실상 김문수 후보 자체가 뭐 내란은 내란이다, 뭐 계엄은 계엄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자꾸 하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역성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절연했다 또는 단절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김문수 후보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